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한 축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분명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 역시 시민들, 또 시민사회단체다라는 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도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직접 모시고 중점 사업계획들, 향후 또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의 이성우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 YWCA 이혜정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윤준 상담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계획대로 사업들 추진하시고 또 활동하시는데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또 실제로 어떠셨는지 이 네 분 모두에게 좀 듣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사무처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계획됐던 대로 아마 진행을 다 한 시민단체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코로나19 때문에 뭐 시민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달랐던 것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랑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촉발됐다는 것들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게 되면서 네. 이 환경단체의 필요성 또는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하고 뭔가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산하고 인식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혜정 사무총장님은 어떠셨습니까? 활동하시는데. 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가져다 준 사회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이미 위기였던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재발견, 일상의 재발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져야 되는가를 시민들과 더불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여성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뿌리 깊은 성차별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미투 운동, 2018년에 이루어진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여전히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성비위 사건, 그리고 엠번방 사건 같은 신종 네. 여성 폭력이 무척 심각해서 여전히 또 활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바로 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선영 사무처장님. 예. 네, 이제 저희가 요즘 총회를 준비하면서 활동 평가들을 해봤더니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은 있었지만 네. 활동량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이제 지난해 21대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과 관련해서 뭐 각종 토론회와 대응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가 민선 7기 이 지방정부가 중간 반환점을 도는 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에 대한 그 평가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좀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이며 또 충북 희망원 관련된 대책위 활동도 좀 활발히 진행이 됐었고요. 뭐 청주 지역에 있는 문화재 조사 이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나름 바쁘고 유의미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시민사회단체 내외부에서는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또 커다란 아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시민단체의 이제 회계 투명성 문제들이 좀 크게 회자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충북 경실련이 사실상 지금은 직장 폐쇄 수준의 좀 아픔을 겪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시민사회단체의 이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들도 훨씬 더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윤준 실장님 네. 어떠셨습니까?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어떤 사회적인 위기 그리고 전지구적인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 해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던 것은 이런 위기들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잡아먹히지 않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읽어내고 주체적인 시민과 노동자로서 대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거대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많았었고요.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사이에 국가 역시 통제 권력으로서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의 통제들은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인권적인가,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는가,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바쁘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글 쓰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코로나19는 뭐 잦아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에 대해서 또 나름 전망하시는 바, 또 기대하시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네 분 모두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윤진 시장님부터 좀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사회적 거리 좁히기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방역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에서 사실 그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이 더 궁핍하고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고립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사회적 연대 그리고 돌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이지 못하면 작은 규모로 자주 만나고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도움을 나누는 지혜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소외해잖아요. 그래서 네네.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우보말리라는 단어였는데요. 우보말리. 예, 예. 소는 느리고 천천히 걷지만 우직하게 걸어서 결국 만리를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얘기 같은데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다 힘을 내고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뭐 운동 정신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저는 2011년이 암중 모색의 시간이라고 잡아왔습니다. 2021년. 네. 예. 지금 현재 기후위기나 경제위기, 모든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상황이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두울 때 또 사람들은 빛을 찾게 되지요. 개발과 성장의 그늘 속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아픔이 몸서리 찢어지게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새로운 변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느다란 실마리를 간신히 더듬더듬 찾을 때 비로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호 사무처장님. 예. 키워드로 표현을 하면 아마 탄소 중립일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달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30년 정도 남은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탄소 중립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이후 계속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적인 기대 전망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각 단체별로 이제 대표들을 모셨으니까 각 이제 NGO별로 해서 좀 신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YWCA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주 YWCA는 1965년에 창립된 여성 단체이고요. 그동안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인권,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현재는 여성주의에 기반해서 사회를 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는 2020년에 저희들이 선정한 운동 과제를 2년 차로 하고 있는데요. 네. 탈핵 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년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과제에 있어서는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 성별 또 세대별, 계층별 격차가 무척 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대화 모임과 또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성희롱 언어에 대한 대처, 말모의 매뉴얼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 여성 영화제 등 일상에서의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일과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운동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공간과 환경, 경제, 평화 등 청소년들의 당사자 이슈를 발굴하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
성평등과 세대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태 여성주의 관점에서 둘은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가져다준 그나마의 기회는 위기의 인식입니다. 네. 생태 위기와 불평등 두 위기의 관점이 통합돼서 새로운 사회로의 우리가 전환하는 데에 저희들의 시민들의 힘을 그리고 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혹시 뭐 좀 위축될까 어쩔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른 시민사회 단체가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세 분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거 뭐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여성이 만드는 생명사회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특히 먹거리와 환경 소비자 운동의 모범인 단체고요. 또 대한 에너지 운동에 이제 초석을 놓고 있는 이제 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연대하겠다 네네.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 네. 청소년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세대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다양한 교육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도 연대하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우 사무총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 어쨌건 YWCA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고민들을 올해도 네.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 저희도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도심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 역할을 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YWCA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봤을 때 그 네.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노동의 어떤 예. 관점이 좀 더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여성이 노동자의 주체로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어떤 설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인식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뭐 같이 마무리 발언 세 분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처장님이 말씀해주신 격려, 특히 이제 청년 운동에 대한 격려는 무척 저희에게 고무적인 일이고요. 네. 사실은 청년 운동을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좀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단 청년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성세대에서 대상화돼서 보는 호명된 대상화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청년을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청년 주체 그리고 선언하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윤준 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노동의 문제가 청년 문제와 결합돼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문제를 별도로 보고 또 청년 당사자의 문제를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노동을 통해서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지원하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연합의 이성우 처장님께서 에너지 전환 운동 저희가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많은 기대가 되고 에너지 전환 운동은 한 단체에서 이거를 운영하거나 네.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청주 그리고 충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협력해야지 진행하는 사업인 거고요. 공공 분야와 또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자원들이 많을수록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박윤준 실장님 아까 좀 아쉬운 점 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음성 노동인권센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음성 노동인권센터 어떤 일하는 곳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음성 노동인권센터의 제1의 임무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법률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걸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네. 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어쨌든 노동 인권이 지역 사회에 더 많이 말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노동 환경도 특히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서요.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찾기가 저희의 화두입니다. 근데 이런 영세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실 이런 사회적 위기나 고용 불안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성 지역이 작은 사업장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이에 반해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지역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5, 60대의 여성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 일하면서 여러 가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식품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들 그리고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네. 그리고 저희가 충주 지역까지도 사건을 봤는데 충주 예. 지역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그 권리구제 침해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만나는 간담회를 좀 자주 가질 생각이고 그 자리에서 집단 상담도 하고 현수막 캠페인도 효과적이어서 현수막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권리 증지 운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군단위 생각하면 이제 농업만 많은 분들 떠오르실 수도 있겠는데 음성이 굉장히 산업단지나 산업체도 많은 것 같고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세 분은 이제 올해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단위에서 잘 없잖아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업체, 그러니까 아주 개별 공장들의 음성이 아주 많고 이런 네. 사항들 때문에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청주에 이제 노동인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청주를 제외하고 음성에 지금 생긴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자체 또는 공장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있고 네. 노동인권센터는 그렇게 이제 조성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공장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노동인권센터 입장에서는 공장이 안 늘어나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일과 관련된 게 좀 업무가 좀 줄 수도 있긴 할 텐데 아닙니다. 어쨌건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다는데. 같이 좀 만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음성 지역의 그런 난개발, 공장에 난립하는 문제들도 같이 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너무 공감되고 사실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게 노동자들한테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애초에 음성군이 지금 그렇게 23개나 되는 산업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나 이런 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사실 도시의 분위기 자체도 사실 여기 음성군 사람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노동의 질, 일자리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노동의 질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사실 산업단지는 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혜정 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5, 60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사실 상담 받다 보면은 대부분 올해 그러니까 수차례 연결되는 어떤 상담들을 보면 대부분 5,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안에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그런 사업장 분위기, 그것들을 이제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게 침해를 받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을 오래 할 수가 없고 근속 기간이 1년, 2년이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할 때도 그다지 그렇게 그 공장이나 그 제조업체에서 네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예.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깊은 상태인데 혹시나 YWC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덩달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신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짧게 일단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저희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단체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청주나 충북 지역들만 보더라도 여기저기 이제 숲이 훼손되고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온실가스가 나오고 화학물질이 배출돼 갖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희가 있어서 환경을 다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네.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환경연의 2021년 올해 중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탄소 중립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넷 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탄소 중립이 좀 중요한 문제여서
근데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국가적인 이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탄소를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 이렇게 보면 결국 에너지 사용할 때 많이 탄소가 배출됩니다. 네.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는 거고,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도 발생하는 건데, 이 화석연료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분야별로 보면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온실가스의 한 37% 정도를 산업계가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저희가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네. 이제 기름 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난방하고 냉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까 이제 음성 상황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 또는 충북도에 산업단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 네. 개별 공장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지금 논란이 많이 좀 되고 있어서 기존의 산업단지들은 이제 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겠지만 신규로 산업단지를 짓는 것은 이제는 좀 심증해야 되지 않나, 네. 좀 이런 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좀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 더는 온실가스를 그러면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늘려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가로수와 숲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텐데,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제천, 뭐 청주 수많은 곳에서 이제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하고 숲이 파괴되고 다른 뭐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숲과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숲과 가로수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도 올해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제가 이제 화석연료라는 에너지 쓰는 문제라고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청주 또는 충북의 전기는 다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지 않고서는 또 미세먼지도 사실 같이 오는 거죠.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쓰는 것을 바꾸지 않고 또는 줄이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저감도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도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자체로 또는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좀 개선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주시가 이제 신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신청사를 지을 때 에너지를 자립하는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에서 한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을 다 자체 생산하는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자립률 100% 또는 1등급 에너지 제로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청사 이제 새로 몇 년 안에 지어질 건데 이 건물이 2050년에 새로 부시고 다시 지을 건물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존속해야 될 건물이고 그때는 탄소 중립이 실현됐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을 신청사가 에너지 자립률 100% 또는 1등급 에너지 제로 빌딩으로 지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이 이제 계속 실내에만 갇혀 있는데 그래도 야외에서 소규모로라도 이 환경을 느끼고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다른 단체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네네. 다른 단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도 올해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영 사무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기후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며칠 전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오고 지난 여름에 이제 54일 동안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뭐 지역에서 미세먼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이제 가장 큰 활동들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올해도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의 문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감시를 올해는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네네. 때 조금 더 연대의 끈을 좀 조이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실장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저도 그 환경연의 활동이 정말 절실한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다 보면
약간 30년 뒤의 이야기 같고 되게 먼 미래로서 호명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그 50년에 탄소 중립이 달성되려면 지금부터 줄여야 되고 그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단기적인 계획으로서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올해는 좀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일단 드려보고요.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사실 잘 알기가 어렵고 그 보도자료를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 뉴딜이 미처 짚지 못하고 있는 것들 혹은 잘못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드러내시는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네. 네. 세 분께 뭐 거의 지지 응원의 말씀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 또는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은 단지 환경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네. 사회가 같이 해야 될 문제로 이제 부각이 이미 돼 있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단체들과 저희도 항상 같이 하고 할 것이고요. 하나 더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뉴딜 또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탄소 중립이 되게 큰 개념이고 어려운 겁니다. 네. 엄청난 충격이 사회에 있을 거고 근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예. 그리고 그린 뉴딜도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개발 사업 중에 하나 정도 아니야 이렇게 아직도 인식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건 우선 그린 뉴딜이 뭐고 탄소 중립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또는 시민사회 또는 행정 또는 의회와 같이 우선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들도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그린 뉴딜이 뭐고 탄소 중립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 방향을 알아야지 이제 정확히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올해 좀 많이 만드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재정 사무처장님. 충북 참여자치 시민위원회 아마 일반 시민들께는 가장 귀로 듣기에는 익숙한 단체가 아닐까 싶긴 한데 또 막상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연대 하면은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지방 권력을 감시하거나 네. 정치개혁 운동을 하는 단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는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저희는 결국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 사회를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충북 참여연대는 이제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데 뜻이 들어있는데 참여와 연대로 시민의 삶을 높이고 네. 또 사회 개혁을 통해서 살맛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연대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세 단체도 다 네. 언제든지 연대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올해는 특별히 그럼 어떤 목표 갖고 계신지 어떤 사업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좀 격가지를 치고 크게 5가지 정도의 큰 사업의 테마를 잡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참여연대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권력 감시 운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 지방 의회, 교육청 이렇게 부분별로 분야를 나눠서 좀 체계적인 지방 그 권력을 감시하겠다, 견제하겠다 네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때 언제나 대안 제시를 함께하는 예.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운동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가 두 번째인데요. 예. 지역 정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혁 촉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한 해로 네네.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 뭐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충북 희망원 관련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민인권 향상과 또 사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탄소 중립 사회 예.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도 이 대응력 강화를 주요 이슈로 잡았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이제 문제다. 예. 그런 심각성이 좀 반영된 사업 계획이고요. 예. 자치단체가 쭉 얘기 나왔지만 정책
적인 로드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함께 계획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린 뉴딜 사업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름만 바꾼 토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토건 사업으로 변질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 감시 운동, 정책 감시 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내부, 참여연대 내부에서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평등한 조직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성평등한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성평등 매뉴얼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총회 때 이제 선언도 할 거고요. 예.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이혜정 사무총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참여연대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의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은 연대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성평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인권 차원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고 또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직 내의 성평등한 문화를 예. 위해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부분을 또 새로운 그 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 행복도를 가장 그 높일 때는 주도성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시민성인데 나의 삶의 문제가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 감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민성 확보의 측면에서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그 시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활동 폭이 굉장히 넓으시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세 분 의견까지 들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각자 단체가 지금 사업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만큼 역할을 해내는 단체고 또 그 역할을 해내야 우리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의무감을 가지고 올해 열심히 이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업 계획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신 내용들도 이제 함께 녹여서 네. 반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사업 계획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도 있지만 연대로 이제 함께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만나고 협력하고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의 그 각 시민사회단체의 계획도 들어봤고 올해 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실제로 시민들 속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시민단체 어떤 한계 같은 거를 좀 느낀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은 좀 올해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 혹시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현 사무처장님. 네, 예. 이제 뭐 매년 어려운 일이 많지만 뭐 지난해 코로나를 빼고는 생각할 수 네네. 없으니까요. 뭐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는 일들, 회원들을 만나는 일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게 안 단절되다 되는,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통 방식이 또 하나의 운동 방식으로 좀 고안이 되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이제 다양한 고민과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하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민 참여가 이제 많이 없어졌기 예. 때문에 근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예. 그리고 그게 건강성을 찾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재정의 문제도 함께 연동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일정하게 있어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달라. 저희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 예, 박 실장님. 네네. 저희는 제일 큰 한계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활동가들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게 사실 이제 예, 예. 심각하고요. 사실 저희 인권센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상근 활동가가 2명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음성 지역에서 상근 활동가를 두고 있는 단체가 거의 저희 단체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지속 가능성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버거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성군 청주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청주와 같이 좀 민주 시민 사회 운동이 이렇게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한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이제 근로감독 청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청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1월부터 개정된 어떤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시민단체가 청원할 수 없도록 시민단체를 배제시키는 그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인 저희 인권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라든지 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감독 청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했는데 실제로 반려가 되고 그 거부를 당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좀 전국적으로 연대를 요청해서 한번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고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저는 이거는 청원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청원권을 침해하는 그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대대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한계라고 이제 느끼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문제 이제 다 인식한다고 하고 탄소 중립 이제 목표로 나오고 예. 했음에도 아직도 지역에서 보면 환경이 뭐 이긴다 표현하긴 그런데 뭔가 이거 개발하면 문제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환경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다른 단체들도 다 이제 그런 거 이제 공감한다고 네네.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개발 우선이고 다 지을 거 지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서 뭐 저희 단체의 그냥 한계이라고 네. 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도 현실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낍니다. 예. 이혜정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 연초에 저희들을 이제 강타한 코로나19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어떤 조직적인 입장보다도 개인적으로 무척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민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여전히 뭐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위기에 초점이 맞춰서 코로나19가 괜찮아지면은 다시 우리 사회가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담론이 흐르고 이럴 때 네. 재난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사회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 많은 어떤 어려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YWCA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태동이 기독 여성 시민 운동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인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건 정말 심각할 정도이고요. 네. 또 어떤 여성 운동에 대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평등의 뿌리 깊은 어떤 백렛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좀 많았던 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성을 찾는 거는 이제는 적은 수가 모여서 아주 진지한 어떤 삶의 성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뭐 끝으로 마무리 발언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 실장님부터 거슬러 올까요? 예. 네. 저는 어쨌든 음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간의 격차도 있지만 비수도권 내에서의 격차도 사실 네.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 강준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내부 식민지라는 용어를 통해 보면 사실은 이 안에서 지역 간에서도 어떤 착취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마치 충남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와서 충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지역 간 격차,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여기 오신 분들이나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음성에 많이 초대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 네. 예. 그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2050년 딱 1월 1일 돼서 밖에 딱 나가면 차량은 뭐 트럭이고 버스고 승용차고 다 수소차 또는 전기차인 것일 거고요. 건물들은 다 이제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거나 벽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 자립률 100%인 건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과 산업단지도 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양수발전이나 최소한의 뭐 LNG 이 정도가 남아 있게 되겠죠. 그것을 커버하는 것은 숲이 커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변화들 좀 힘들겠지만 우리 시민들 같이 해서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선영 사무처장님. 예. 네, 저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올해는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네. 뭐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됐지만 올 한 해는 또 영향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렇게 정서적인 이제 문제로 많이 힘겨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훨씬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위기는 극복되고 또 이런 희망으로 올 한 해를 잘 이제 견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 참여연대가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올 한 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혜정 사무총장님. 예. 네, 저는 연대와 협력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위기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냥 그 나의 문제고 나 혼자 해결한다라고 하는 어떤 개별화되고 분절화된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지 뭐, 정치가 그렇지 뭐 하는 숙명론에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서로 이어져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같이 연결되고 이어졌을 때 저희는 성공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성우 처장님이 말씀하신 환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칫 숙명론에 빠지기 쉬운데 2021년에는 우리가 함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협력의 기쁨을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네 곳의 시민사회단체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지역의 또 지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앞으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로 계속해서 지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